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얘기는 했지만 또 고민이에요. 저는 또. 요즘 왜 이렇게 뭐가 또 많은지. 고민이십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요즘. 많아도 너무 많습니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아니 소장님이 이제 곧 하락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기회가 이제 올 거다. 지금 꾹 참고 있어라. 네. 그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사면 된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또 이제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아, 네. 예. 그렇게 또 해봤죠. 네. 그래서 이 하락 상승장이 오기 전에 솔직히 30평대 아파트가 6억대면 좀 살 수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거의 한 15억, 16억. 더 좋은 데는 진짜 20억 가까운 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떨어진다 한들 예. 10억이 넘는 가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때 와서 그래 20억대보다는 떨어졌어요. 네. 떨어진다 한들 나한테는 그래도 비싼 거죠. 네. 그러면 그때 돼서 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도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내가 그 몇 년 동안 내가 억대 연봉자가 아닌 이상 몇 억을 어떻게 벌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약간 또 비관적으로 또 결론이 나는 거죠. 지금도 못 사는데 나중에 돈 떨어져도 그때도 못 살 것 같다. 네, 네.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얘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지금도 많이 듣지만 네. 한 10년 전에도 이제 비슷하게 부동산 상담하거나 이럴 때도 사실은 이게 거의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속상한 게 지금 비싸서 못 사요. 네. 비싸서 못 사서라는 그런 이유라도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싸도 돈이 없어서 못 사. 그때는. 그건 사실은 이제 그때 가서 그냥 그 사기 싫은 이유가 됐던 거지. 그런가요? 사실은 제가 판단했을 때에 그때 그 좀 바닥권일 때, 쌀 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최소한 8, 90% 이상은 아니 8, 90%는 좀 심한가요? 한 7, 80% 이상은 충분히 살 여지가 있는데 안 산 거죠. 아 근데 소장님 말씀 10년 전이랑 또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10년 전이랑 지금은 가격이 다른 것처럼 당연히 지금 다르죠. 지금 다른 게 여러분들이 자꾸 너무 현재 기준으로만 미래를 상상을 하는데 미래의 가격 떨어지고 이제 전세가와 상황을 예상하지 않고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비싼 상황 그리고 대출이 안 되는 상황 여러 가지를 지금 기준으로 놓고 떨어진 가격만 떨어져 있는 걸 상상하는 거죠. 일종의 뭐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대로 된 그 분석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항상 그 떨어지게 되면 좀 오랜 기간 떨어지거든요. 네. 네, 오랜 기간 떨어지면서 매매가는 쭉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꾸준히 다시 올라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또 좁혀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심한 경우에는 90%대까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좋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70%대에서 이제 그렇게 멈추거든요. 네. 그러면 70%대, 지금 20억에 있는 것이, 20억에 있는 것이 지금 한 20%, 30% 떨어진다면, 그때 당시에 30% 정도 떨어진다면, 얼마죠? 14억 정도 네. 되죠. 14억에 전세가가, 한 10억 정도. 네. 그러면 한 4억 정도 되면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말 좋은 비싼 아파트일 경우이고 네. 좀 중위권에 있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억대라면 한 7억 정도 되는 거고 전세가가 5,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내지 2억이면 살 수 있는 거죠. 네. 집을 사는 방법이나 목적이 조금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항상 이제 투자용으로 저기 얘기를 하니까 투자용으로 본다면 사실 전세 끼고 네. 사고 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막 5억, 6억 아니면 10억 막 이렇게 돈이 들지 않아도 네. 3억 이내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때 되면 수두룩해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분양권을 산다라고 예상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짜리 분양을 하면은 1억 계약을 하고 중도금도 내 돈으로 내야 되고 네. 그래서 막 굉장히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반면에 하락했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대출 60% 다 되고 심지어는 이럴 때 뭐 무이자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비도 무료로 해줘요. 네. 하락일 때. 그럼 내 돈 들어가는 게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10%만 있으면 돼요. 10억이면 1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억. 20억이어도 2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놓친 부분이
가격만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전세가율은 높아지고 매매 가격은 떨어져서 갭이 줄어들 거.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네. 그때 되면 이제 하락장이니까 분양의 이런 조건 같은 게 좋아져서 중도금 대출도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실제로 하락기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집을 돈이 없어서 못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었군요. 그래도. 그러니까 네. 집값이 올라갈수록 네. 사실은 이제 최하위 소득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어쨌든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중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게 이제 눈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예. 그때 당시에 집값이 중위 가격이 6억일 때도 그때의 중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 못 샀어요. 저도 사실 제가 알지만 강남 아파트 많이 올라갈 걸 알지만 저도 돈이 없어서 강남 아파트 못 샀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눈높이를 좀 낮추고 네. 내가 충분히 거주할 만한 지역 그리고 집값이 올라갈 만한 지역으로 찾아보면 내가 가진 돈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안 오른 게 없으니까 네. 모든 게 다 이제 좀 높아 보이는데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네. 그때 돼서는 충분히 내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집들이 있다. 그렇죠. 분명히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둘이 막 이제 뭔가 이제 기회가 없어지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분들은 옛날 기억을 그냥 완전 쌍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있고 옛날 가격만 기억나요. 그게 이제 그때 상황에 구체적으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심이 있던 분들은 그때 상황을 다 기억을 하고 네.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또 확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집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로 돈 벌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분들은 집값이 올랐을 때 이 상황만 기억하는 거죠. 떨어졌을 때 상황은 전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은 기억 안 나고 네. 딱 그냥 특정적인 그런 뭐 그럼 저는 진짜 여기서 안타까운 게 좀 찾아보세요. 뉴스만 찾아봐도, 뉴스만 찾아봐도 그때 상황에 벌어졌던 뉴스만 찾아봐도 이제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금 상황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더 문제는 소장님 네. 지금 그런 뉴스 찾아보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들어오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도 보이고 들리는 것만 들려서 그렇게 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 안타까운 게 옛날 상황이면 옛날 상황이 다시 비슷하게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안 하고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현재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얘기 또 나오는 게 사람들이 이게 뭐죠? 이제 이 집값이 좀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미리 다 아니까 이제 좀 떨어지면 미리 선진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진짜. 네. 그런 사람들이 선진입했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이게 한 2년 지났는데 다시 안 올라가. 네. 그럼 다시 이제 더 싼 가격에 던지죠. 그러게요. 하락할 때 그 시간은 실제로 느끼는 건 한 두세 배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는 상황은 비슷하게 돼요. 가격은 사실 이제 약간 우상향하는 모양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때 그 떨어지는 상황, 올라가는 상황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2006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영상에 올렸잖아요.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가격 전체 이제 절대적인 가격만 다를 뿐이지 벌어지는 상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2006년, 7년에 나온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지금 네. 현재랑 비슷하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솔직히 와닿진 않거든요. 네. 그때랑 뭐 가격도 다르고 네. 지금 또 몇 년 이상, 8년 이상 또 상승을 해왔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다. 약간 이런 기대 심리도 있고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견을 하는데 다시 2009년, 10년, 10년, 11년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듣고 다시 고민을 접고 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조금만 좀 마음을 추스리고 네. 이럴 때는 이제 참든지 정말 뭐
제가 이제 뭐 어느 다른 지방에 살만한 걸 사시는 게 이제 사실은 가장 최선인데 그런 게 자신이 없는 분은 그냥 참으세요. 그리고 관심을 돌리세요. 관심을 돌리는 게 사실은 이럴 때 건강에 좋거든요. 자꾸 관심을 가지면은 내가 살 수도 없는데 관심 가지면 이건 미칠 노릇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묵묵히 그 날을 기다리면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네. 공부를 하는 게 기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못 잡았을 뿐이지 그 말이 기회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는 옵니다. 네. 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장담하는 건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기회 와도 여러분들 반드시 못 잡아요. 네. 이게 문제죠. 기회가 왔는데 그게 기회라는 거를 못 느끼고 네, 놓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회가 안 온다. 이거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와요. 100%. 알겠습니다. 네. 그 기회가 안 오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뭐 네 이름이 그게 뭐 중요하냐 이게 저도 이때는 뭐 해드릴 게 없는데. 네, 그만큼 네,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반드시 거. 옵니다. 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네. 거.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도 이렇게 또 그런 고민들이 내려가려고 하면 또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마음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얘기하면서 소장님한테 이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도 만약에 지금 집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면 저도 아마 지금 미쳐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하려고 저도 이제 여기 틈새에서 뭔가 하려고 발버둥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걸 놓치면 또 막판에 또 막 이 분위기에 이제 휩쓸리면서 광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다음에 올 기회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고 공부하세요. 공부 좀 제발. 확신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확신. 네, 공부를 해도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 찍는 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네네.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네네. 확신을 갖는 확실한 공부 좀 하시고 네네. 기다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뭔가 이런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면서 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